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외과 서동욱입니다. 오늘은 뇌동맥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휴먼 러브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뇌동맥류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혈관이 관 형태의 모양을 가진 구조물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풀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갈라지는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모양이 변하고 터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뇌동맥류가 중요한 질병,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처치가 필요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본인에게 위험할 수 있는지 그것이 더 관심사일 수 있겠는데 우선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영향을 주는 위치라고 한다면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은 상태에서도 증상은 있을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터졌을 때, 파열됐을 때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터지게 되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합니다. 뇌출혈이고 흔히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보게 되는 그런 종류의 출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로 파열성 뇌동맥류다? 그럼 이거 볼 게 아니라 응급실로 가셔야 되고 이미 진료를 받고 계실 겁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터지기 전에 어떤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겠다? 사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있고요.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발견되게 되는 경우는 주로 건강검진 혹은 머리가 다쳤을 때 다른 검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몇 가지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가족분들 중에 뇌출혈, 특히 지주막하 출혈 환자분이 있거나 뇌동맥류가 있어서 치료받았거나 파열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경우라면 검사가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진단을 받게 되는 건 보통 처음에는 브레인 MRI 혹은 브레인 CT 안지오, 뇌혈관을 보게 되는 영상 검사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선별 검사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 검사에서 뇌동맥류가 의심되는 상황 아니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정밀 검사 권유를 받으실 겁니다.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에 해당하고요. 보통 사타구니를 통해서 진입을 해서 머리 혈관의 전체적인 흐름을 그리고 모양을 보는 검사에 해당합니다. 약간의 위험성은 있긴 하지만 뇌동맥류의 모양, 크기 그리고 주변 혈관 구조물들을 보기 위한 검사이고 그 검사를 하게 되면 뇌동맥류 치료가 필요할지 만약에 치료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서 환자분과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일입니다.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상태, 환자분이 어떤 정도의 크기인지 모양인지를 알게 되면 치료에 대해서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될 텐데요. 크기가 작은 경우라면 치료를 하기보다는 추적 관찰, 경과 관찰을 하면서 영상 검사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선택지도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크기만 갖고 너무 집착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크기가 작더라도 모양이 안 좋거나 위치가 파열될, 터질 확률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의 뇌동맥류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같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양이 될 수 있고요. 모양이 비교적 균일하게 돼 있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덜 터지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하게 되고 그 모양이 울퉁불퉁, 불규칙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라면 더 파열 가능성,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거 외에도 환자분의 전신 상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연세가 많으신 환자분이라면 조금은 죄송할 수도 있지만 위험성을 감수하고 굳이 치료를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고 치료 과정 자체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요. 뇌동맥류가 있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파일성 뇌동맥류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뼈를 열어서 뇌동맥류를 무는 클립 결찰술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코일 색전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약간의 위험성이 있고 대부분 치료 잘 되고 문제 없다는 것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게 증상이 없고 환자분 입장에서 불편한 게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위험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꼭 생각해 보시고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약물 치료가 되거나 저절로 없어지진 않느냐. 지금 주로 이제 관심사인 뇌동맥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나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고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치료를 한다고 하면 수술적 치료가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파일성 뇌동맥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아직 뭔가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그거를 치료를 하고 처치를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겠고요. 환자분마다 다 상태는 다릅니다. 이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서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